서양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보통 연애를 할 때 여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보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겪어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저는 절친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당시 26살이던 저는 한창 연애에 관심이 많을 때였죠. 그런 저에게 친구는 어릴 때부터 보아온 자기 오빠 친구가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더라고요. 그렇게 전 기대 반 재미 반으로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당일 약속 장소에 도착한 저는 한눈에 남편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엄청 신경 쓰고 나온 데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오늘 소개팅 나오셨어요?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더니 남편은 화색을 띠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여느 소개팅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적당히 재미있고 대화를 리드하는 게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뭐라고 할까? 묘하게 바람둥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적당히 이따 헤어지려고 몰래 시간을 체크하며 대화의 맞장구만 쳐주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남편은 물색 없이 배고프지 않냐며 자리를 옮기자고 말했고 저는 집에 친척이 와서 일찍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럼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말했죠. 마음 같아선 엉뚱한 번호를 알려주고 싶었지만 소개팅을 주선한 친구를 생각해 그럴 수는 없어서 제 번호를 알려줬어요. 남편한테 연락이 오면 적당히 거절해야겠다 생각하면서요. 집에 도착하자 친구한테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마음에 든다며 친구한테 밥을 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신난 친구에게 난 솔직히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나랑은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대신 잘 좀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죠. 이렇게 친구한테 거절 의사를 밝힌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은 잊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남편한테 연락이 왔지 뭐예요. 아무래도 친구한테 제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어요. 근데 남편이 전화를 끊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남편의 절절한 구애가 이어졌죠. 남편은 집요하게 자기를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말하며 이번에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이대로는 전화를 끊을 것 같지 않아서 전 일단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 약속 장소를 향했죠. 가보니 뜻밖에도 소개팅을 주선한 친구와 친구의 남자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번이 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데 너무 떨린다며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남편한테 호감은 안 갔지만 그 사람의 진심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오길 기다리며 1시간째 친구 커플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약속 장소로 들어오지 뭐예요. 팔에 깁스를 한 채 말이에요. 그 모습에 놀란 저는 눈만 굴리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오래 기다렸죠? 미안해요. 라며 남편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팔은 왜? 저는 걱정이 돼서 물었죠. 여기 오다 좀 부딪혔어요. 살짝 삔 건데 혹시 몰라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좀 늦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럼 연락이라도 미리 주지 그 정도 센스도 없나? 하고 생각했죠. 아무튼 우린 밥을 먹으러 자리를 옮겼어요. 식사는 남편이 예약해둔 고깃집에서 했어요. 하필 남편이 오른팔을 다쳐서 식사할 때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친구는 자기 남자친구 챙기느라 바빴고 결국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사귀지도 않을 사람한테 공짜로 얻어먹는 게 좀 그랬거든요.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남편 앞접시에 고기를 잘라주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좋았는지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혹시 내 행동이 오해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 빨리 이 자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친구 커플을 먼저 보낸 저는 남편에게 다친 팔이 빨리 낫기를 바란다고 말하고는 헤어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붙잡지 뭐예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누룽지 사탕을 한 움큼 꺼내 저에게 건네더라고요. 당황했죠.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전 괜찮으니까 많이 드세요. 제 말에 남편은 민망했는지 자기도 사탕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탕은 좀 특별한 거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약속 장소로 오다가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게 됐고 폐지가 실린 할머니의 리어카가 옆으로 기울자 달려가 받쳐주다가 팔을 다친 거였더라고요. 울상이 된 할머니는 자기가 치료비를 낼 테니 병원으로 가자고 했답니다. 남편은 할머니 처지를 생각해 극구 사양했대요. 자신 때문에 다친 남편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한 움큼 꺼내 기어이 남편 손에 쥐어주셨다고 하더군요. 이거라도 줘야 마음이 편하시겠다기에 남편은 사양 않고 사탕을 받아온 거래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 역시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사탕의 반을 넘겨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집으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려는데 남편의 착하고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 재밌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자 바로 단문이 오더라고요. 오늘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다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자기 때문에 신경 쓰게 한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을 받아줄 순 없냐더군요. 이제 막 호감이 생긴 탓인지 저는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나 궁금했어요. 저 원래 남 챙기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영식 씨는 왜 제가 좋아요? 남편은 제가 자기 이상형이라며 예쁘고 착하고 내숭이 없어서 좋다더군요. 주변에 보면 이성을 사귈 때 학교나 직업 등 조건부터 따지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 사람은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엔 둘만 만나 맛있는 거 먹자고 먼저 다음 데이트를 청했고 그렇게 우린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남편은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너무 좋아서 방방 뛰다가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을 찧어서 다음 날 또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픈 사건을 시작으로 연인이 된 남편과 저는 이후 순탄한 연애를 이어갔어요. 저는 평소에는 운동에 관심이 없었는데 남편의 직업이 수영 강사이다 보니 남편을 따라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살도 빠지고 주변에서 부쩍 예뻐졌다는 말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저도 여자인지라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솔직히 이 모든 게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생겨난 변화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고맙더라고요. 남들은 연애를 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크게 싸우곤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조차 없었어요. 남편이 뭐든 저한테 맞춰줬기 때문에 싸울 거리가 없었거든요. 전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속 썩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며 힘들다고 술이나 한잔 하자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함께 친구를 위로하러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시래에 빠져있는 친구를 보니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친구 덕분에 전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한테 다음에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죠. 그날따라 친구는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급기야 뻗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런 친구를 보며 난감한 눈치였죠. 그래서 친구의 친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난감했죠. 근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아니까
제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요. 그러면서 저보곤 혼자 집에 가라지 뭐예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죠.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해보니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뒤 남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전 돌아가라고 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저희 집 앞에서 장장 4시간을 기다리며 미안하다고 자기 생각이 짧았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 입장에선 이렇게 용서까지 빌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화를 내니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런 남편을 보자 전 양심이 조금 찔렸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전했어요. 상황을 알면서도 혼자 집에 오는데 왠지 나보다 내 친구를 더 챙겨주는 것 같아서 셈이 났다고요. 남편은 저에게 그런 기분이 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괜한 일로 질투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 여자친구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다니. 정말 그땐 세상에서 이렇게 착한 사람은 제 남편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린 3년 동안 누구보다 다정한 연인으로 지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는 자기가 소개한 2사람이 결혼을 한다니 기분이 묘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한테 평생 배필 찾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꿈같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우리 부부는 선물처럼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죠. 아이가 생기자 남편은 제가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딱히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버는 데까지는 버는 게 낫지 않겠냐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 남편은 당시 강사로 일하던 스포츠 센터를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어요. 남편은 생활도 안정되고 있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날 테니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하더라고요. 저도 출산이 임박한지라 더는 무리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저를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서 회사에 사표를 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출산 준비에 들어갔죠. 근데 임신 탓인지 몸이 편해져서 그런지 몸이 자꾸 불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남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스킨십도 없어졌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어디다 말도 못하고 고민만 깊어갔죠. 임신한 내가 불편할까봐 그런 거겠지. 사업을 하려니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남편이 일하는 센터에 갔다가 남편과 즐겁게 대화하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2사람한테 다가갔죠. 어머, 미주야, 임신했단 얘기 들었어. 정말 축하한다. 친구는 절 보자마자 임신을 축하한다며 반가워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친구를 보니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죠. 친구는 여전히 늘씬한 싱글인데다 직장에서 승진도 해서 당당해 보였거든요. 반면에 전 집에서 놀기만 하는 임산부에 투덕투덕 살까지 붙고 배까지 나온 아줌마였으니까요. 괜히 주눅이 들었죠.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친구한테만 관심을 보이더군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전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대놓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저를 은근히 무시했고 제가 뭐라도 하나 사면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많이 서운했지만 출산하고 다시 옛 모습을 찾으면 달라질 거라 믿으며 전 묵묵히 참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고 초산이라 그런지 전 난산에 14시간의 진통을 견디며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를 보니 그간의 힘겨웠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달랐나 봐요. 탯줄을 자른 남편은 아빠가 되었다는 감흥도 없는지 바쁘다며 바로 센터로 가버리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한 실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에 온 저는
지극정성인 다른 남편들을 보고 많이 부러웠어요. 같은 산모인데 누군 저렇게 대접을 받고 누군 관심조차 받지 못한다 생각하니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해 남편한테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데 거기 조리원 값이 얼만지 알아? 몸 편하게 조리원에서 지내면서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끊어! 글쎄 이러지 뭐예요. 그런 남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애를 낳은 여잔데 그 정도 투정도 못 받아주나요? 결혼 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는 생애 처음이라 실수와 걱정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이만 낳으면 연예인들처럼 죽어라 몸매 관리에 들어가겠다 생각했던 마음은 벅찬 독박 육아에 무너져버린 지 오래였죠. 현실은 만만치 않았거든요. 시간은 흘러 첫돌을 맞았고 전 돌잔치 때 입을 한복을 빌리러 남편과 함께 한복집에 들렀어요. 몇 가지를 골라 입어보는데 그동안 관리를 못한 탓에 오태가 나지 않더라고요. 전 속상한 마음에 온 매무새를 잡아가며 이리저리 만져봤죠. 그런데 그 순간 거울 너머로 이런 제 모습을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인상을 팍 쓴 채 한심한 듯 혀까지 차고 있더군요. 그리곤 급기야 진짜 한심해서 못 봐주겠다. 남편은 들으라는 듯 한 소리를 하곤 그대로 매장을 나가버렸어요. 전 매장에 있던 직원들 보기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죠. 매장 직원들도 그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전 제 몸매가 망가진 것보다 남편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제 몸이 많이 망가졌다곤 하지만 그게 어디 제 탓인가요? 출산한 여자한테 꼭 그래야 하냐고요. 저는 저대로 화가 나서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아이의 돌잔치를 마지못해 준비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에요. 드디어 잔치 당일날이 되었고 전 결혼식 이후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자신이 없어서 쭈뼛거렸어요. 친정엄마는 그런 절 보시곤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죠.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딸 오늘 너무 예쁘다며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엄마의 칭찬과 위로에 힘을 얻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잔치를 끝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그런 마음도 잠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심신이 지쳐 널브러져 있는 절 보고 남편은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집안일을 시키지 뭐예요. 지쳐서 몸이 천근만근인데 말이죠. 제가 너무 피곤하니 좀 이따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너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으니 그렇게 살만 찌는 거라고. 그렇게 게을러서 어디다 써먹냐며 막말을 퍼붓더군요. 그렇게 제 속을 뒤집어 놓은 남편은 오늘 참석한 사람들한테 감사턱을 쏘기로 했다며 나가버렸어요.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들더군요. 나가려면 얌전히 나갈 것이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굳이 속까지 헤집어 놔야 직성이 풀리는 건지 정말 야속하더군요. 그날 전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속상한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기를 잡고 한참을 하소연을 했죠. 친정엄마는 아이도 돌이 지났으니 집에 한 번씩 맡기고 둘이 시간을 좀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애들 맡기라고 하셔서 저는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남편과 잘 얘기해보겠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출근했다가 밤이 돼서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퇴근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도 잔소리를 좀 했겠지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꾹 참았죠. 그리곤 오랜만에 소고기를 구워 남편과 오붓하게 와인 한잔 하며 잘 얘기해보려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은 남편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고기를 굽고 있는 절 보자 또다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젓가락으로 불판을 툭툭 밀면서요.
능력도 없는 게 비싼 건 더럽게 좋아해. 그렇게 찍어도 고기가 먹고 싶니? 저는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어요. 근데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오히려 요즘 운동하러 오는 여자들이 등록하면서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기들이 너무 뚱뚱하대. 내가 볼 땐 전혀 아닌데도 말이야. 근데 너는 그렇게 뚱뚱하면서도 네 자신이 뚱뚱한 걸 모르겠니? 어떻게 허구한 날 집구석에서 먹을 궁리만 하냐? 진짜 한심하다. 뭐? 한심해? 자기 말 다 했어? 내가 나 먹자고 고기 구웠는 줄 알아? 요즘 당신이랑 사이가 정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내 딴엔 당신 마음 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나라고 살 빼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줄 알아? 안 되는 걸 어떡해. 애 키우느라 하루 종일 발발거리다 보면 내 몸뚱이 챙길 시간이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은 밖에서 일한다고 집에 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쉬는 날엔 약속 있다고 밖으로 나가고. 그럼 난 어떨까? 일주일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애 키우랴 살림하랴 죽어라 일하지만 정말 날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단 1시간도 없어. 나라고 이런 내가 좋은 줄 알아? 식이요법? 홈트? 누군 안 하고 싶냐고. 전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을 남편한테 쏟아부었어요. 그리고는 억울하고 속상해서 엉엉 울었죠. 적어도 전 제 말에 남편이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는 너만 키우냐? 입만 살아서 변명은. 글쎄 이러곤 밖으로 나가버리지 뭐예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꼭 살을 빼고 자격증을 따서 취직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취직해서 나만 보면 돈돈거리는 그 입도 딱 막아버릴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린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 동안 운동도 하고 인터넷 강의로 공부도 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남편이 운영하는 센터로 갔어요.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하려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신용카드를 툭 던져주더니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됐으니까 여기서 운동할 생각 말고 다른 데 가서 해. 당신이 내 와이프란 걸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 다니겠어? 여자가 생각 있어야지. 이러지 뭐예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절 망신을 주고는 휑하니 가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며 뺨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은 충동에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때 여직원이 다가와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요즘 사장님께서 여자 회원분들을 터치하는 일이 좀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이건 확실치 않은데. 여직원은 제게 가까이 다가와 남편이 저녁 시간에 다른 사장들과 단란주점과 룸사롱에 다니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밤새도록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곤 다음날 술에 취해 출근하신다고요. 아, 정말 어찌나 창피하던지. 꼴에 지도 남자라고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니나 싶어 이런 인간이면 복수는 뭐하러 하나 싶더군요. 이 인간하고는 이혼이 답이었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증거를 잡아 남편과 이혼할 생각에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남편의 핸드폰을 켜봤는데 글쎄 휴대폰 속에는 일전에 저한테 와서 남편의 일탈을 폭로했던 여직원의 사진들이 저장돼 있지 뭐예요. 셀카에 투샷, 그리고 낯뜨거운 동영상까지. 나중에 안 사실인데 둘 사이는 이미 센터에서도 유명했더라고요. 첩이 첩을 못 본다고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자 저를 이용해서 남편을 단돌이 할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는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걸 수집했고 그 물증을 바탕으로 괘씸한 여직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어차피 남편한테 믿음이 깨진 이상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려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센터에 출근했던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채 돌아와선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냐며 저에게 화를 내지 뭐예요. 소장을 받은 여직원이 남편한테 상황을 수습해달라 부탁한 모양이었죠. 남편이 왜 센터에 이상한 말이 돌게 하냐며 제가 말 같지도 않은 트집을 잡는다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저는 잘됐다 싶어
그간에 쌓였던 불만을 쏟아냈어요. 애당초 당신이 잘못했잖아. 회원들 앞에서 살찐 나는 창피하고 여자한테 찝쩍거리는 넌 괜찮니? 게다가 꼴에 요즘에 여자까지 달고 술 마시러 다닌다며? 그래, 여자 끼고 노니까 재밌더라. 집에 오면 살찐 고깃덩이 같은 여편네만 있는데 센터에도 가게에도 쭉쭉 빵빵한 여자들만 있으니 살만 났다. 왜? 나도 남잔데 안 좋겠냐? 이런 미친 소리를 해대는데 정말 열이 뻗치더군요. 이런 놈하고는 단 한순간도 한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어요. 이젠 정말 끝이었죠. 걔들은 뭐 네가 멋있고 잘나서 만나냐? 당신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너도 늙은 아저씨야. 착한 거 하나 믿고 결혼했더니 착하긴 개뿔. 넌 그냥 쓰레기야. 연애할 때도 크게 싸운 적이 없던 저와 남편은 그날은 결국 서로 감정이 끝까지 치달아 대판 싸우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전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아이와 함께 친정에 온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로 이혼 소송을 냈어요. 합의가 되지 않아 한동안 피말리는 시간을 보낸 전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아직 어린 아들을 보면 아빠의 자리를 뺏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론 그런 아버지 밑에서 뭘 배우겠냐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기를 쓰고 소송에 힘썼죠. 이혼 후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지내던 저는 그제야 미뤄두었던 몸매 관리를 시작했고 독하게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 1년 동안 엄청난 살을 뺐어요. 그렇게 결혼 전 몸매로 돌아왔죠. 살을 뺀 저는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천연제품 공부를 시작해 자격증을 땄고 저만의 레시피를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저는 몇 년 만에 결혼 시절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전 제가 판매하는 제품에 직접 모델로 나섰고 그 제품은 꽤 반응이 괜찮아서 매출이 많이 뛰었어요. 엄청난 변화였어요. 이후 많은 기업들로부터 협업을 하자는 제의도 받게 되었고요. 돈을 번 저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신 부모님께 정원이 딸린 큰 집도 한 채 사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자라 보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동의를 받을 일이 생겼어요. 하필 그 보험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해지하고 다시 들까 생각하다가 아이의 미래에 쓰일 보험인데 남편도 별말 없겠지 싶어 남편을 만나러 스포츠 센터로 찾아갔어요. 문제의 여직원이 절 맞아주더군요. 그 여잔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봤는지 반갑게 응대를 하더군요. 제가 돈 꽤나 있는 손님처럼 보였던 모양이었죠.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여자를 빤히 바라봤어요. 뻔뻔하게 아직도 여기서 일하나 봐요. 그제야 저를 알아본 여직원은 사색이 되어선 주랭랑을 치더군요. 카운터나 보던 애를 남편은 관리직으로 올려 회원 관리를 시키는 것 같았어요. 정말 끼리끼리 잘도 논다 싶더군요.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온 남편은 달라진 저를 보고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 과하게 차려입고 갔거든요.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에 명품 가방과 신발까지 놀랄만 했죠. 게다가 전 손에 들고 있던 차 키를 가방 옆에 올려놓았는데 그 차는 평소에 남편이 꿈에 그리던 벤츠 열쇠였거든요. 남편은 보고도 믿기 어려운지 한참을 멍하니 제 차키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전 희열을 느꼈어요. 제가 테이블에 노크를 하자 남편은 그제야 저를 보더군요. 내가 문자했는데 봤어? 저는 그 언제보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금방 머릿속에 계산이 섰는지 달라진 눈빛으로 제게 말했죠. 연애 시절처럼 부드러운 말투로요. 여보, 아직도 나한테 화났어? 내가 이혼하고 많이 생각해봤는데 다 내가 못나고 잘못했더라. 자기가 원해서 찐 살도 아닌데 난 자기한테 막말만 했으니 내가 미친놈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잘 해보자. 내가 진짜 잘할게. 애 입장에서도 그게 좋지 않겠어? 한창 아빠가 필요할 나이잖아. 우리 부모님도 재결합하라고 난리시고.
저에게 쩔쩔매는 남편을 보니 남편한테 구박을 받던 옛 생각이 떠올라서 더 꼴보기 싫더라고요. 잊었던 복수심이 다시 활활 타올랐죠. 그래서 전 더 모질게 말했어요. 당신 부모님도 당신이 센터 직원이랑 바람난 거 아셔? 아까 보니까 걔 승진까지 시켰더라?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살지 그래? 지금 보니 둘이 엄청 잘 어울리던데. 찌질하고 구질구질한 게 딱 자기 스타일이더라. 그런 천생연분을 옆에 두고 설마 나랑 다시 어쩌고 싶은 건 아니지? 그런 생각일랑 넣어도 난 당신이랑 헤어지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아. 무엇보단 이젠 당신 같은 남자 눈에도 안 차. 남편은 미련이 남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제 발밑에서 무릎까지 꿇고 말이죠. 전 그런 남편을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럴 생각 1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보험 명의만 순순히 바꿔주면 그동안 당신이 부은 돈은 돌려줄게. 싫음 그냥 해지하든가. 아빠가 돼선 보험 때문에 우리 애 피해보게 하지 말고. 이만 갈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남편은 이왕 온 김에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질척대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센터를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고 나니 기분이 어찌나 상쾌하고 통쾌하던지 이 순간을 위해 내가 그렇게 독하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기분 최고였어요. 아직도 남편은 가끔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시 잘해보자고 연락을 해요. 그러다 수가 틀리면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적반하장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끄고 살고요. 사실 제겐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전 남편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멋진 남자죠. 그러니 전 남편 따위가 눈에 차겠어요. 남편에게 하도 당해서 남자라면 이가 갈릴 정도로 질색이었는데 살다 보니 인연이란 게 있긴 있는지 마음을 주게 되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생각해요. 깨진 부부 사이를 억지로 기워가며 살았다면 오늘 같은 날이 왔을까 하고요. 남에게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 제 겉모습에 대한 자괴감만 들었고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했어요. 실패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전 실패를 교훈 삼아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자신은 이미 아름다우니까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